네, 파티마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환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에서 가을 얘기를 좀 길게 나눴습니다. 네, 그래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낙엽을 쓸고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 상윤 아나운서는 과장님 어떠세요?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긴 하고 오. 뭐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네. 여행을 많이 좀 못 다니게 되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가을을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가르마가 굉장히 오늘 좀 인상적이십니다. 가을 가르마. 네, 가을 남자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짜잔, 제가 등장할 차례죠. 건강 네. 365의 명탐정 철원이가 레이더망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오. 자, 이상환 과장님은요, 혈액종양내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형암 전문이세요. 아. 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고형암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고체할 때 고니까 액체암도 액형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제가 네.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혈액종양내과라고 하면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네. 맞아요. 어떤 과입니까? 혈액종양내과라고 하면 먼저 그 말 그대로 혈액, 그러니까 혈액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일반적인 뭐 백혈병 같은 혈액암 아니면 뭐 다발골수정 이런 혈액암을 다루는 혈액내과, 그리고 고형암, 흔히 아는 폐암, 뭐 대장암, 유방암 등의 고형암을 다루는 종양내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혈액종양내과 또는 뭐 종양혈액내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형암 이제 혈액 질환의 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 혈액과 관련된 질환도 많은지 궁금해요. 사실 혈액 질환하면 저는 백혈병 이 생각 저도요.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혈액 질환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백혈병이고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땐 뭐 TV나 영화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이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는 게 주로 이제 백혈병이라서 네.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그 고령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혈액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굳이 백혈병 이외에도 뭐 다발골수종 뭐 등의 다양한 혈액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받는 검사가 이 혈액 검사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일반 내과에서 받는 혈액 검사랑 혈액 종양내과에서 받는 혈액 검사랑 이게 좀 다른가요? 뭐 실질적으로 그 검사 자체가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반 내과에서 할 수 있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혈액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고 네. 저희 혈액 종양내과에서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추가적인 검사를 좀 더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은 빈혈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앉았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격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머리가 핑 도는 듯한 감각과 더불어 어지러운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빈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빈혈은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쉽게 관찰되는데요. 빈혈은 각종 원인으로 인해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됨에 따라 인체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할 경우 의식 소실 및 뇌 손상, 기타 장기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빈혈 원인을 잡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흔한 증상이라고 쉽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빈혈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빈혈을 많이 겪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 국내 빈혈 환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국내에서 그 연구된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그 한 7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었을 때 한
만 19세 이상 환자에서 한 7% 정도 빈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빈혈이 실제로 남자보다 여성에게 더 많습니까? 네, 실제로 그 환자의 유병률을 조사해 보면 그 여성의 경우는 12.2% 정도, 남성의 경우는 한 2.5% 정도 해서 여성분들이 한 5배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예. 5배나요? 네네. 또 이 이야기 들으면 사실 더 아찔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뭐 과장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보통 빈혈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왠지 좀 우리 예은 씨처럼 가냘프고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도 이렇게 휙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예은 씨가요? 굳이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들면? 그럴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체격이 있거나 약간 좀 뚱뚱한 분들은 빈혈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 체격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가 된 게 있는데 국내에서 2019년도에 연구된 조사에 의하면 그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이제 비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비만에 가까울수록 빈혈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어서 명확하게 어떤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철원 씨가 예로 들면서 우리 가냘프고 뭐 이런 예은 씨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휘청거리면서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겠지 했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과장님 대체 이 빈혈이 뭔가요? 빈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한테 그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즐겨보는 그 어렸을 때 프로그램에 보면 피삼총사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네네. 그래서 피삼총사라는 게 뭐냐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를 뭉쳐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건데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이 중에서 적혈구, 그러니까 적혈구 혈색소 농도가 남성의 경우는 13, 여성의 경우는 12 미만일 때 빈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교수님, 빈혈은 왜 도대체 생기는 걸까요? 네, 뭐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뭐 하나에 국한져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네. 크게는 우리 몸 안에 그 피가 많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위장관 출혈이다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해서 부족해져서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 피를 만드는 주요 기관인 골수에서 이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가지고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왜 영양이 부족하다, 못 먹어서 빈혈 생긴다 이런 말도 네네네. 하잖아요. 이건 네네. 영양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우리 몸 안에 골수란 부분에서 그 피를 만들려면 일단 그 피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구성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섭취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그 구성 성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아는 분은요, 네. 가슴이 답답하고 또 두근거림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네. 혈액 검사 결과 빈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 가슴 답답한 거는 심장 질환 쪽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게요. 의심이 되는데 빈혈의 이런 증상이 다양한가 봐요. 네네네. 그 빈혈의 주요 증상으로 뭐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두통, 뭐 소화불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흔히 가슴 답답하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순환기내과 진료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혈 말 그대로 그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가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빈혈로 인해서 가슴 답답함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빈혈로 인해서 가슴 답답함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네네. 오, 이 진짜 편견이 좀 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요. 빈혈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빈혈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럼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흔히 어지럼증,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면 어지럼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혈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몸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고 빈혈이 있으면 이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심하지 않다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제 뭐 계단을 오른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산소 요구량이 몸 안에서 늘어나면서 이제 그 빈혈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결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가슴 답답한 증상이 느낄 수 있고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충분히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좀 아유 좀 가슴 답답하고 그렇죠. 숨이 차다 이러시잖아요. 이것도 혹시 그런 빈혈인가요?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고령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빈혈이 아니더라도 네. 심장, 호흡기, 계통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숨이 찬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굳이 이제 고령 인구를 이제 빈혈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겠다면 그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그 만 10세 이상 인구의 빈혈 유병률이 한 7.3%, 근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유병률은 한 14%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가량 노인에서 빈혈이 더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빈혈에는 뭐 철분이 좋다 해서 여성분들 빈혈 있는 분들은 철분 제제를 많이 챙겨 드시는데 이 철분 보충이 되면은 빈혈이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철결핍도 빈혈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철결핍 빈혈의 경우 이제 철분을 보충하면 이제 빈혈이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철결핍이 왜 생겼냐 하는 그 원인이 중요한데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철분을 보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빈혈이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철분제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한 게 어떤 분은 철분제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고 또 변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먹을 때 이런 설명하잖아요. 변비 올 수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뭐 철분제 부작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철분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변비, 소화불량, 뭐 구역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들은 아주 심하게 증상이 오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경구용 철분제를 먹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뭐 액상, 그러니까 물약으로 된 철분제를 먹는다던가 주사제를 사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명탐정이라고 제가 자칭 지금 별명을 붙여서 다니는데 딱 듣다 보니까 지금 요 녀석 빈혈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오. 분명히 다양한 증상만큼 종류도 하나가 아닙니다. 뭐 철분 결핍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빈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빈혈이 있을 경우에 철결핍 빈혈이 전체 빈혈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 나머지 50%는 이제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혈구를 만들 때 필요한 뭐 구성 성분들이 부족한 경우 아니면 이제 뭐 백혈병이나 다른 혈액 질환으로 인해서 피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어서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위장관 출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가장 흔하게도 생리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도 빈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요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또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뭐 만성 실혈 이런 건가요? 폐경된 여성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생리가 없으니까 그 외에 다른 실혈,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장관 출혈이나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암에 의한 실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만성 실혈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폐경전 여성에서 이제 만성 실혈의 원인이 더 높은 것뿐이지 폐경 후 여성에서 만성 실혈이 폐경 전 여성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 365 오늘 빈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철없는 사람을 빗대어서 좀 철 좀 들어라 제발 이런 얘기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때 철과 철분의 철은 뭐 다른 거겠죠? 뭐 웃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뭐 실제로 많이 듣는 이제 뭐 흔하게 듣는 질문이고 뭐 그래요. 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보고 아직도 뭐 철이 없다, 철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뭐 제가 철결핍 빈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큰 관련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네. 철원이니까 너 정말 철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겠네요. 한자로 물맑을 철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 철분할 때 철이 물맑을 철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철 좀 들어라 해서 이 철은 한자가 뭘까요? 아니 한자가 아니라 네. 제가 알기로 우리말이에요. 사리 분별력, 뭐 판단력이 그렇죠. 생기다, 네. 철들다 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공부 좀 합시다. 그래요. 네, 철원 씨 철분 좀 많이 드세요. 네네. 네. 근데 철분이 인체에 그 미치는 영향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실제 철분은 비타민하고 같이 이제 인체에서 중요한 생리장역을 담당하는 미량 성분입니다. 네네. 주로 근육세포 형성, 그다음에 신진대사 보조,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 그리고 간 해독 과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주제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이제 적혈구를 생성할 때 그 구성 성분, 주요 구성 성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분이란 건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실제로 그 우리 몸 안에 철분은 한 4% 정도 있고 그 4% 있는 철분의 한 60%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예. 철분이 참 중요한 성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비타민이 모자라도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제가 온갖 비타민을 다 먹고 있거든요. 이게 관계가 있나요? 네네. 실제로 그 비타민 B12라고 해서 예. 비타민 B12 결핍 같은 경우에 이제 골수나 소화기 상피세포 DNA 합성 장애로 인한 뭐 세포의 거대화, 세포 분열 장애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B12나 아니면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구성 성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 재료가 부족해서 빈혈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비타민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맞나요? 뭐 실제로 제 진료에서 예. 그 환자분들 피 검사를 해보면 뭐 각종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네. 뭐 비타민 B12나 엽산이 수치가 뭐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고 복용하는 약을 한번 궁금해서 확인해 보면 네.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 예. 비타민, 뭐 비군이나 예. 엽산을 잘 챙겨 먹으면 어느 정도는 또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진짜 질문 드려도 돼요? 네네네. 그 혈액 속에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 저희가 코피 나거나 이렇게 피가 나면 이렇게 먹으라고 맞아요. 이런 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런 피가 이제 말 빠져나가니까 피를? 차라리 그냥 자기 피니까 자기 피를 먹으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빈혈이 아주 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직접 이제 피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흘린 그런 피를 먹는다고 해서 그 빈혈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지는 않고 아, 그래요? 뭐 오히려 그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깨끗한 행위는 아니니까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철원 씨 앞으로 코피 흘리면 무조건 닦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저는 것 안 같아요. 그렇게 목이 메이네요. 먹지 마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비타민 D나 비타민 C 이런 걸 잘 챙겨 먹긴 하는데 사실 또 뭐 엽산 결핍이나 비타민 B12 결핍, 뭐 철 결핍성 빈혈 이런 건 사실 요즘 음식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많으니까요. 음식을 평소에 잘 먹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비타민 B12나 아니면 엽산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 뭐 흔히 이제 빈혈 환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식사를 잘 못하시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타민 B12나 엽산을 섭취하게 되더라도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위궤양이나 아니면 위암 등으로 인해서 그 위전절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뭐 비타민 B12 흡수하는 부위가 수술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제거가 돼 버리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음식이나 아니면 뭐 비타민 12를 경부로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우리가 혈액과 관련해서 가장 큰 질병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백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백혈병도 이 빈혈이 어떤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생성하는 이제 골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골수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질환이 이제 백혈병입니다. 따라서 뭐 백혈병의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빈혈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이 있는데 이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다발골수종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빈혈입니다. 네, 그래서 고령 인구 같은 경우 이제 뭐 나이가 많은 어르신 같은 경우 이제 빈혈 검사에서 일반적인 빈혈 검사에서 특별한 게 없다면 이제 이 다발골수종 관련해서 검사를 해보면 종종 다발골수종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빈혈이 뭐 흔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빈혈이 뭐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원인도 다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빈혈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먼저 그 빈혈이 진단되고 나면 그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혈 자체가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빈혈은 하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상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이제 빈혈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는 위궤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혈이 있다면 위궤양을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암이 있어서 실혈이 있다면 그 암을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뭐 빈혈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빈혈 환자가 갑자기 진짜 피가 막 부족해서 수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네네. 실질적으로 위장관 출혈, 그러니까 위궤양이나 아니면 암 등으로 인해서 위장관 출혈이 심해가지고 이제 내원하신 경우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혈색소 농도가 한 6에서 7 정도 확인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혈색소 농도가 한 6에서 7 정도 확인된다면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혈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인위적으로 이제 뭐 적혈구를 넣어주는 건데 그 빈혈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상이 이제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아니면 그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좀 빈혈이 있어서 수술 중에 출혈이 크게 위험이 의심되면 이제 수술 이전에 미리 수혈을 해가지고 빈혈을 좀 해결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모 회사 반도체 공장에 일하던 노동자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최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재생불량성 빈혈이 대부분 후천적이라고 하던데 여전히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치료가 많이 힘든가요? 궁금하더라고요.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그 골수 이식 아니면 그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혈액암하고 달리 그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골수 이식의 나이도 한 40살 정도로 다른 혈액암보다 훨씬 낮은 어린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평소에 어지럽고 그래서 빈혈 검사를 해보면은 네. 빈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뭐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하잖아요. 네. 수치라는 게 정확히 어떨 때 우리가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정상 수치라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 정의한 것처럼 적혈구 관련해 가지고 혈색소 농도가 남자의 경우에는 13, 여자의 경우에는 12, 그리고 산모의 경우에는 11, 이 미만일 때 이제 빈혈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상이면 다 정상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정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심이 네. 됩니다. 네, 오늘 빈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상환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